주 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지난주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되겠죠.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비핵화 약속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게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된다면 한국 증시의 상승 반전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하다라는 내용이죠. 관련한 기대감 속에 지난 주말 중국 관련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또 연결이 됐고요. 관련해서 이 관련 소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던 지난주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양회 이후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요인에 중국 소비주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죠. 면세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한화갤러리아가 13%, 호텔신라가 13%, 롯데쇼핑, 신세계까지 급등이었고요. 그 밖에 대형 화장품 관련주부터 중소형 화장품사까지 동반 상승을 이날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엔터주 역시나 강한 반등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SME 5%, JYP 2%, 그 밖에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줄줄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중국 소비주의 실적 개선 이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양회 이후에 한한령 완화되고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위안화가 최근 강세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아질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KB증권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모처럼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호텔신라는 여전한 성장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텔신라 그동안 끝없는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 왔었죠.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진출에 따라서 1,500억 누적 적자를 기록했던 바가 있었고요. 기존 사업장 리모델링, 인천의 면세점을 리모델링하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메르스나 사드 이슈라던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익이 훼손된 바가 있었죠.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KB증권은 왜 여전히 호텔신라는 성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전히 해외 성장 부분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업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면세 업체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는데요. 인천공항,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그리고 홍콩의 챈라콕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이익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돌입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 힘입어서 2019년 해외 매출액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2017년 대비해서 18년, 19년, 20년까지 꾸준하게 면세점 해외 성장이 도드라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그간 조금 답답했었던 국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3년간 연평균 10%씩 안정적인 성장률을 면세점 매출 기록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드 보복이 해제된다면 입국자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64% 증가할 것이고 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20% 또다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686만 명 그리고 823만 명까지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면세점 관련 매출이 또 충분히 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이고요. 올해 시작했던 제주공항의 면세점 역시나 연 600억 정도 매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목표주가 11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신라 중국 관련한 종목인 만큼 리스크 요인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 염두에 두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중국인 입국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국자가 지연되기 시작한다면 관련해서 실적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차료 역시나 감안하며 전략을
세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리스크 감안하면서 호텔신라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중국 소비주,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한령 완화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사업성을 회복할 곳이 미디어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J콘텐트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화장품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보시면 화장품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기 시작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올해 실적은 가장 좋아질 만한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151% 실적 증가 예상이 된다라는 판단이네요.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맥스 중국 사업에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지난 4분기부터 그리고 미국의 법인 손실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던 만큼 코스맥스 올해 연간 실적 흐름 기대하면서 이들 언급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한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